자, 그래서 빅뱅 후 3분이 지났어. 그럼 빅뱅 후 3분 후에 우리 뭐가 만들어졌어?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 오늘 수업이 조금 어려운 파트가 있어. 그거 잘 따라와 줘야 돼. 자, 이제 빅뱅 후 3분이 지났습니다. 라는 거지. 자, 빅뱅 후 3분이 지나서 이제 여기 3분 합시다. 3분이야. 오유, 수소의 원자 핵. 헬륨의 원자 핵. 됐어요? 이 만들어진 거야. 원자 핵들이 만들어진 거야. 원자 핵들이 만들어진 거야. 빅뱅하고도 몇 분 지났어? 3분 만에. 알겠니? 그때 온도도 아직은 어마무시하게 높아. 이때 온도는 한 10억 켈빈 정도 되니까 10의 9승이야. 10의 9승. 10억이면. 알겠니? 그러니까 온도가 아직은 10의 9승 켈빈이야. 우와! 온도 높아 낮아? 엄청 높지. 왜 온도가 중요하지? 왜 온도가 중요해?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뭐가 커져? 온도 에너지가 크지? 그래 붙을 수 있어 없어? 아직 못 붙는단 말이야. 온도가 너무 높은 거야. 막 높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자 있어 없어? 전자 무지하게 많아. 여기 전자 엄청나게 많아. 전자 엄청나게 많지만 이 전자와 이 원자 핵이 결합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온도가 높아서. 그리고 이제부터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해. 쭉 내려가서 얼마가 되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되니? 여기 온도가 내려가서 온도가 얼마 되냐면 3000 켈빈이 되면 됩니다. 3000 켈빈. 와우. 온도가 무진장 내려가서 3000 켈빈이 되면 되는 거야. 3000 켈빈. 알겠니? 그리고 이때 시간도 시험에 많이 나와. 시간도 몇 도야 이거? 몇 년이야? 빅뱅 후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야. 뭐하고? 빅뱅이 지나고 난 다음에 38만 년이나 지났어. 38만 년이나 지났대. 38만 년이나 지났대.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 아까 했던 이 원자 핵들이 이거 헬륨의 원자 핵이네. 이 원자 핵들이 비로소 이 전자들을 뭐 할 수 있어? 끌어안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걸 속박이라래. 속박될 수 있었던 거야. 왜? 온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입자들이 뭐 하는 거야? 뭉치고 입자들이 뭉치기 시작해서 뭉쳐진 거야. 입자들이 뭉쳐졌어. 입자들이 뭉쳐졌단 말이야. 입자들이 뭉쳐진 거지. 됐니?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원자야.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뭐야? 원자가 형성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일단은 뭐 배우지? 일단은 뭐 배우지? 원자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리고 원자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바로 뭐야? 빅뱅 후 최초로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언제? 빅뱅 후 38만 년 온도 3000 켈빈에서 수소와 누구?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만들어진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왜 그래? 우리는 질량을 얘기할 때 바로 원자 질량이야.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봐. 원자 질량을 얘기할 때 됐니?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왜? 전자의 질량은 우리 물리학에서는 무시하거든. 우리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전자의 질량은 뭐 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즉 얘가 전자를 가졌다고 해도 됐니? 이 전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형성됐을 때 원자의 질량비는 벌써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랑 같아야 되는 거야. 개수비도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야? 무조건 3대 1로 있는 거야. 3대 1로 있는 거야. 알겠니? 이걸 누가 정리한 거야? 우리는 결과만 배우지만 이걸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이야. 이걸 정리한 사람이 누구야? 가모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모의, 잘 봐 이제부터. 가모의 주장에 의하면 빅뱅 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고 이때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고 3000 켈빈이 되면 우주가 이제 어떻게 됐을 것이다? 투명해졌을 거다라는 거야. 왜 우주가 투명해지는 거야? 요 입자들이 뭉쳐서 이제 비로소 뭐 하는 거야? 투명해졌다. 그래서 투명한 우주의 시작인 거야.
투명한 우주가 시작되는 건 언제야? 원자 형성된 이후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온다. 오늘 시험 문제야. 우리는 빅뱅이 터지는 그 순간 뭐가 방출될 것이라고 생각해? 빛이 방출됐다고 생각해. 우주가 빵 터지는 그 순간 뭐가 만들어졌어? 빛이 나왔을 거야.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요 공간에서는 투명해, 불투명해? 엄청 불투명하겠지. 안개가 자욱이 껴있지만 그 안에 빛은 직진해 갈 수가 없지. 근데 공간이 넓어지고 입자가 뭉치면서 투명해지면서 그때 요 빛이 우주로, 공간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 빛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빛의 이름을 우리 뭐라 불러? 우주 배경 복사 빛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주 배경 복사 빛이라 그래. 이걸 우주 배경 복사 빛이라 하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 빛이야. 이거 빛이야. 알겠니? 그래서 감호는 됐니? 빅뱅 후 38만 년 3000 켈빈일 때 요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을 거라고 감호는 주장하는 거야. 알겠니? 이 빛은 분명히 뭐 할 거다?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아무리 측정해도 측정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없나? 그럴 때 됐니? 펜지니어스라는 무선사가, 아마추어 무선사야. 무선사가 이것을 발견을 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발견이 돼서 빅뱅의 이론, 즉 감호의 빅뱅 이론을 인정받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얘야,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다. 외워놔야 돼. 요 그림이 바로 뭐야?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되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 빛을 요즘 사진 찍으면 이렇게 찍혀. 됐니? 우주 배경 복사 빛이 있어 없어? 이제 있는 거야. 다만 이건 파장이 너무 짧아. 됐냐? 파장이 이제 길어. 길어서 우리 육안으로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알겠니? 휴대폰 줘봐. 됐니? 얘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휴대폰 후진 걸 쓰는 것 같은데. 됐니? 뭐야? 불도 안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뭐야 이거? 사람 얼굴이 나와. 야! 이 누구 사진이야? 어머, 친구야? 와. 야, 참, 아무튼 있어. 자, 보자. 내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여기서 뭐 나가? 그렇지, 빛이 나간다, 알겠니? 근데 이 빛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안 보이는 거지. 됐니? 모든 빛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알겠니? 이 빛은 굉장히 파장이 긴 파란 말이야. 아주 길어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는 거야. 자, 봐,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 빛은 하나 알아야 돼.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 생길 때, 여기서 생길 때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나갈 때 몇 켈빈짜리로 나갈게? 3000 켈빈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거야. 이거 약간 심화 과정이지만 알아야 돼. 근데 현재 우주는 몇 도게? 현대 우주는 어때?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겠지? 약 몇 도냐면 한 2.7 켈빈이야. 그래서 약 3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괜찮아. 우주는 다 3334들이야. 알겠니? 그래서 시험 다 모르면 몇 번을 찍어야 된다고? 3번. 알겠니? 과학은 풀다가 모르면 3번이야. 알겠니? 다 맞게 돼 있어. 만약 몰라? 3번이야. 이놈야 몰라? 3번이야. 알겠어요? 3000 켈빈. 현재 우주는 약 3 켈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봐. 무슨 말 할 건지. 우주 배경 복사 빛이 처음에 얘가 공간으로 퍼져나갔을 때는 3000 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야. 근데 지금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지? 이것만 알고 있어. 원리는 나중에 설명해. 그랬더니 굉장히 파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파장이 매우 길어졌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어져. 알겠니? 그러니까 현재 우주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 빛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파장 또는 처음에 방출됐을 때의 파장보다 뭐한다? 길어졌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알겠니? 왜 그래?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진단다. 알겠니?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빛은 현재 어떻다고? 파장이 매우 길다. 두 번째, 감호는 이 우주 배경 복사 빛이 존재할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측정이 안 됐는데 펜지니어스라는 사람이 발견했지. 그래서 외워.
됐니? 어디 있어야 돼? 됐니? 이게 우주에서 최초에 방출되는 빛, 이게 바로 뭐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됐니? 쓰세요. 그러면 1번 바로 뭐야? 우주 배경 복사빛. 우주 배경 복사빛.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뭐야? 빅뱅의 증거 1번이야. 우주 배경 복사빛이 뭐라고? 빅뱅의 증거 1번이야. 이거 서술형으로 낼 거야. 서술형 문제에서 빅뱅의 증거를 쓰세요. 그럼 무조건 뭐 쓰면 돼? 우주 배경 복사빛 이렇게 쓰면 돼요. 빅뱅의 증거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우주 배경 복사빛 1번. 됐습니까? 됐죠? 두 번째, 요 그림도 보세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이 그림을 보란 말이야. 이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얘 봐. 그러니까 얘는 언제야? 빛이 가다가 어때? 전자나 입자들한테 충돌이 나고 있는 거지, 빛이. 왜 빛이 충돌나는 거야? 직진하지 못하고. 그 입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입자가 너무 많아서지. 됐니? 입자가 너무 어때? 많아서 충돌된 거야. 그럼 이건 투명한 우주라는 거야? 불투명한 우주라는 거야? 그래, 이거 불투명한 우주야. 아, 너 불투명하는 거구나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야? 됐니? 원자가 생성되기 전. 즉 빅뱅 이후 38만 년 이전이 돼야 되겠지. 됐니? 38만 년에서 원자가 생긴 거니까. 근데 이 그림도 되게 많이 나오지. 얘는 바로 뭐야? 빛이 직진해서 가고 있는 거지. 빛이 직진해서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는 지금 투명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투명해진 거야. 아, 이 그림이 나오면 빛이 직진해 가네? 언제 만들어진 거야? 38만 년 이후. 우주 온도는 3000켈빈보다 어때? 낮아졌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면 원자가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나는 그럼 이제 빅뱅 후 현재는 어떻게 해야 돼?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야. 현재 우주의 온도는 몇 도라고? 약 3켈빈이야. 여러분들 이제 켈빈 얘기를 잠깐만 해줄게요. 학교에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도시 온도를 쓰지 생활에서는 도시 온도를 쓰는 거야. 도시 온도는 물의 끓는 점을 100, 어는 점을 0. 그래서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해서 만든 걸 도시 온도라 그래. 과학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인간이 생활에서 편리하려고 인간이 만든 온도야. 근데 과학에서는 나중에 배워. 기체 분자 운동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기체의 운동이 없을 때를 0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도시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그냥 절대 온도가 되는 거야. 이걸 K라고 하는 거야. 기체 분자 운동으로 만든 온도야. 이게 진짜 과학에서 온도야. 그럼 우주가 약 3켈빈이지. 우주가 약 3켈빈이니까 도시로 만들면 몇 도라는 거야? 마이너스 270도라는 거야. 알겠니? 그 우주 안 가봤다 그랬지? 쌍둥이 안 가봤어? 졸업할 때 손잡고 안 가봤어? 아직 형편이 좀 어려운 모양인데 선생님 친구한테 보내주라 그렇게 다음에. 알겠니? 미국에 가면 알론이라고 있거든. 138억 주면 우주 여행 갔다 올 수 있단 말이야. 우주 가봤는데 졸라 춥다고. 가봤지? 이 정도는 갔다 왔잖아. 그 가보니까 어때? 겁나 추웠지? 창문 열었어? 안 열었지? 그걸 큰일 날 뻔했어. 창문 열면 큰일 나. 우와, 우주다 하고 창문 딱 열면 어때야 돼? 바로 뒤져. 마이너스 270도면 똑똑한 창문 안 열었네. 너 표정이 보니까 넌 안 가봤는데 우주를. 지금 표정이 넌 왜 혼자 갔어? 애 하나 데려가지. 138억이 없었어? 알았어? 별로 존재감이 없구나. 됐니? 그래서 우주 가면 지금 너무 추워. 마이너스 270도야. 도시로 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추워, 더워? 겁나 춥다. 알겠니? 따뜻하게 입고 가. 알겠니?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서 파장이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야. 자, 첫 번째 봐. 빅뱅의 증거. 제 1번을 쓰세요. 뭐? 우주 배경 복사빛. 빅뱅의 증거를 쓰세요.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빛이다. 빅뱅까지. 조금만 더 갈 거야. 오늘 조금만 더 갈게. 갑자기 잘 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아니, 우주 배경 복사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오지. 갑자기 이상한 그림이 나와. 뭐 나와?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지. 얘가 왜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우리 책엔 없어. 됐니? 그래서
책에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강의 들으면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 이상하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너희들 카우스한테 배우니까. 자, 봐. 나 봐. 원자의 구조를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어. 원자 구조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어?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 원자의 핵이 이렇게 있어. 핵 속에 뭐 있어? 양성자가 있지. 핵 속에 이렇게 양성자가 있어. 양성자 몇 개 있어? 3개가 보이지. 양성자가 3개 있으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3번이야. 그럼 원자 번호가 3번이면 이 새끼는 누구야? 리튬이야.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이겠지. 그럼 전자는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전자 3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전자 3개 어떻게 그려? 자, 이걸 배운 자와 배우지 않는 자의 차이일 거야. 첫 번째 껍질은 전자를 몇 개 가질 수 있어? 예, 2개만 가질 수 있어. 오, 똑똑한데. 오후. 똑똑한데. 됐어?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가져? 8개까지 가질 수 있지. 근데 얘는 몇 개만 있으면 돼? 1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하나를 갖는 거야, 이렇게. 이게 리튬이야. 됐습니까? 다음에 몇 번 할까? 6번 해볼까? 탄소 해보자. 탄소 원자 번호 수헬리베붕 탄 6번이지. 그럼 양성자 몇 개야? 6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2개. 모르는 사람 몰라도 돼. 나중에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지금 몰라도 돼. 첫 번째 껍질은 전자를 2개만 가져. 모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껍질은 전자를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냐면 8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지는 지금 몇 개만 있으면 돼? 6개만 있으면 되니까 2개 있지. 2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몇 개 있으면 돼?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되겠지. 이게 탄소라는 애의 원자 모형이야. 탄소라는 애의 원자 모형이야.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제 뭐가 지금부터 중요하냐면 원자마다 뭐가 다 달라. 그렇지. 전자의 배치가 다 다르다는 거야. 아, 리튬은 E 하나, 하나 어디 갔냐? E 하나를 갖는구나. 탄소는 E 4를 갖는구나. 만약에 산소다 그러면 얼마야? 2개, 6개를 갖는 거야. 이건 산소의 전자 배치야.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전부 다 뭐가 달라? 모든 원자는 다 뭐가 다른 거야? 뭐야? 전자 배치가 다른 거야. 모든 원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다 달라? 전자의 뭐가 다르다고? 배치가 다른 거야. 전자 배치가 다른 거야. 전자 배치가 달라. 그럼 간다. 그냥 듣기만 해. 그런데 봐라. 여기 있는 애는 됐니? 안쪽에 있는 전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 있지? 전자 배치가 다르다라는 건 뭣도 다르냐면 에너지도 달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어도 돼. 괜찮으니까.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작아. 얘는 에너지가 좀 작고 이 새끼는 에너지가 좀 많아. 됐어? 그러면 잘 봐라. 내가 이 전자를 잘 봐. 내가 이 전자를 바깥으로 띄어낼 수도 있어. 그럼 바깥으로 얘를 전자를 이렇게 띄어낼 수도 있다고 내가. 뛸 수 있어. 내가 뛸 수 있다고. 내가 뛸 수 있다고. 뭘 가하면 뛸 수 있을까? 에너지를 가하면 뛸 수 있어. 왜? 바깥쪽에 에너지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 전자 하나 띄어내려면 내가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얘를 전자 띄어낼 수 있다. 이런 거야. 반대도 돼. 바깥쪽에 있는 전자 있지, 여기. 아주 멀리 있는 전자를 내가 얘한테 줄 수도 있어. 내가 얘한테 전자를 줄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 에너지가 더 작거든. 여기는 에너지가 더 크지? 그럼 주면 여기 에너지가 10이다? 여 에너지가 60이다? 그럼 내가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50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면 돼. 방출되면 돼. 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60이었는데 내가 1이 가면 에너지가 얼마밖에 안 되니까? 10밖에 안 되니까. 60 갖고 있던 새끼가 안으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10이 돼야 돼. 그럼 얼마 버리면 돼? 그럼 50을 버리면 되겠지? 그럼 반대로 해볼까? 여기 있는 새끼의 전자가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1이 나오려면 50을 내가 주면 되겠지. 그래서 전자가 아주 쉬운 거야. 전자가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하는 거야. 다시 아주 쉬운 거야. 얘만 하면 돼. 나중에 이거 다 계산하러 배워. 지금은 아니고
자, 봐. 시작해볼게. 내가 이 전자를 띄어낼게.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얼마 할까? 무한히 멀리 떨어졌을 때 에너지가 작아야 되니까 이쪽에 에너지가 많아. 바깥쪽일수록 에너지가 많단다. 저거하고 똑같아.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지면이야. 지면에 있어. 지면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0이잖아. 그럼 여기가 1층이야. 됐니? 그럼 여기가 얼마야? 2층이야.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올리려 그러면 에너지를 줘야 돼? 뺏어야 돼? 에너지 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 내가 올 때 에너지를 줘야 되지. 여기 100줄의 에너지를 주면 이 새끼가 여기가 있더래.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100줄이구나.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지는 거야. 얘가 떨어지지. 그럼 여기서 왔어. 그럼 에너지에 얼마를 방출하겠어? 100줄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나 전자의 껍질의 에너지 준이나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이스크림. 됐어? 내 말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아주 쉬운 말이야. 여기 에너지가 얼마야? 높으니까 여기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여기가 100이야, 에너지. 그럼 얘 에너지 얼마일까? 얘 에너지가 10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짜잔. 전자를 띄어내고 싶대. 에너지 얼마 공급해야 돼? 90. 반대로 여기 있던 전자가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에너지 얼마 공급해야 돼? 얼마 방출돼야 돼? 그렇지. 90이 방출돼야 되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된 거지? 전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뭐가 출입이 돼야 돼? 에너지가 출입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봐. 그런데 원자마다 얘 리튬. 그 다음에 네 번째 놈 원자번호 4번 누구게? 베릴륨의 전자 배치. 그럼 얘하고 봐봐. 전자 배치가 달라. 그러면 얘를 전자를 띄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와 여기서 전자를 띄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어떻겠어? 달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또는 밖에 있던 껍질이 전자가 들어갈 때 또는 무한히 밖에 있던 껍질에 들어갔을 때 출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 달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모든 원자는 전자 배치가 다 달라. 그리고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도 달라. 누구에 따라서? 전자 배치에 따라서. 그럼 그 말을 뒤집는다 이제 봐라. 모든 원자에서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되는 그 에너지 값만 내가 알면 그 원자의 무엇을 알 수 있어? 전자 배치를 알 수 있어. 다시 헷갈릴 필요 없어. 다시 봐. 전자가 이동을 할 때마다 에너지 출입이 다 다르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내가 거꾸로 해서 전자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 값만 알면 그 원자가 누군지 내가 알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만 할게. 됐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끝. 자,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봐. 보자. 자, 좀 어려운 거 할 테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안 들어도 돼. 얘가 에너지야. 에너지는 됐니? 이걸 빛의 파장이라 그럴 거야. 앞으로 빛의 파장이라 그럴 거야. 이걸 빛의 파장이라 그래. 빛의 파장을 람다라 그래. 파장이야. 그리고 어려운 말이야. 됐니? h는 상수고 빛의 속도도 상수야. 잘 봐. 얘네들은 관여하지 않아. 상수니까 항상 일정한 거야. 상수. 됐지? 나 봐. 우주에서 잘 봐. 오는 파장을 인간은 관측이 가능해. 잘 봐. 우주에서 오는 뭐가 관측이 가능하다고? 파장이 관측이 가능해. 인간은 우주에서 오는 파장이 관측이 가능해. 어라? 내가 우주에서 오는 파장을 관측이 가능하면 우주에서 오는 그 파장에 무엇이 가능해? 그렇지. 에너지가 가능한 거야.
저 새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 그 새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게 관측이 가능해.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한 거는 네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뭐야 알 수 있냐면 원자에 뭐 할 수 있어? 전자 배치를 알 수 있네. 원자의 전자 배치를 알 수 있어. 저 원자 누구네? 알겠니? 즉, 잘 봐. 우리는 우주를 굳이 나가지 않아도 우주에서 오는 빛을 관측하는 거야. 그럼 우주에서 오는 빛을 관측하는 거야. 그러면 우주에서 들어오는 뭐가 관측이 가능해? 에너지가 관측이 가능하네? 그럼 나는 뭘 알 수 있어? 그래, 그 우주 원자를 알 수 있어. 원자의 전자 배치를 알 수 있지. 이 말은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원자를 알 수 있더라는 거야. 우주에 어떤 원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굳이 우주를 가보지 않아도 돼. 우주에서 오는 뭘 관측하는 거야? 빛만 관측해도 그 빛은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너희들은. 알겠니? 다시 한다. 우리는 뭘 관측하는 거야? 우주에서 오는 뭘 관측할 거야? 빛의 파장을 관측할 거야. 그럼 그 파장을 관측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원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나는 우주에서 오는 뭘 관측할 거야? 파장을 관측할 거야. 우주에서 오는 파장을 관측하면 나는 뭘 알 수 있어? 우주에서 오는 원자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우주 밖에 나가지 않아도 우주에 있는 저 빛을 방출하는 새끼가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너희들이 굳이 알겠니? 나를 보지 않아도 내 목소리만 가지고도 저기 카오스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왜? 내 목소리는 카오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지. 그래, 내 목소리만 들어도 저기 카오스가 수업 중이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우주를 굳이 가보지 않아도 우주에서 오는 빛만 관측을 해도 뭐 할 수 있어? 원자를 구별할 수 있어. 나는 원자를 궁금해해. 가무가 뭐라 그랬어?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고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가무의 말이 맞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주에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우주에 있는 성분을 채집해서 거기에 진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멍청한 새끼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린 똑똑하니까 그냥 우주에서 오는 뭘 보면 뭘 봐? 그래, 빛을 보자고. 파장을 관측하자고. 그 파장을 관측하면 그 원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 그 원자의 질량비도 알 수 있어.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그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뭐야? 별에서 오는 빛만 보는 거야. 알겠니? 집에 마당 있어? 마당 없어? 집에 마당 없어? 형상비 생각보다 형편이 많이 어렵네? 괜찮아. 형편 마당 있어? 넌 뭐가 가진 게 없어. 얘는 우주도 못 가보고 마당도 없고 형편이 많이 어려워. 마당 있어? 얘는 다 있네. 우주도 가보고 마당도 있고 형편이 좋네. 왜? 걔는 마당 있어? 형편 어려운 새끼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원자가 뭘로 되어 있는지 그냥 마당에서 하늘만 보면 되는 거야. 하고 딱 보면 돼요. 우주에 수소 있네. 우주에 나트륨 있네. 헬륨 있는데? 안 가봐도 돼. 무식한 애들이나 가보는 거 알겠니? 우리 보면 돼? 보면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환경으로 우주를 관측해서 우주의 생긴 모양이 어떻다. 그런 것들은 초등학생들이나 보는 거야. 고등학생 딱 되면 딱 보면서 나트륨으로 된 별이구만. 저기는 헬륨이 많네. 저기는 칼륨이 많은 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간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야. 뭐 관측한다고? 우주에서는 빛, 파장을 관측하면 나는 뭘 할 수 있다고? 원자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얘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단원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얘가. 됐니? 자, 갑니다.
갑자기 책이 딱 넘어왔는데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거지. 자, 이유.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 빛을 분석하면 우주에서 오는 원소의 뭘 알 수 있어? 종류를 알 수 있어. 스펙트럼 분석을 왜 한다고? 우주에서 오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잠깐 스펙트럼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은 잘 봐. 스펙트럼이 뭔지 모를 수 있겠구나. 혹시 초등학교 때 나오긴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봐. 스펙트럼은 뭐냐면 잘 봐. 얘 뭐야? 그냥 유리야. 유리관이야. 됐니? 태양에서 오는 빛은 무슨 색깔의 빛이야? 흰색이지. 왜 흰색일까? 모든 빛이 다 그렇지 뭉쳐서 오는 거야. 빛이 뭉쳐서 오니까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딱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유리를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빛이 어떻게 돼? 꺾여. 갑자기 빛이 유리관에 들어오면서 꺾인다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꺾여. 됐니? 근데 유리에서 공기로 나오겠지. 여기서 한번 또 꺾여 이렇게. 빛이 두 번이 꺾이는 거야. 알겠니? 그럼 뭉태기로 오다가 꺾이겠지? 그럼 꺾이면 파장에 따라서 약간 꺾이는 정도가 다 달라. 그래서 빛이 두 번 딱 꺾여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빨, 주, 노초, 파남, 보라색이 쫙 보이는 거야. 무지개가 쭉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빨, 주, 노초, 파남, 보가 이렇게 쭉 다 보이겠지? 이렇게 보이면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스펙트럼 연속. 연속적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나 봐야 돼. 조금 어렵게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조금 어렵게 설명해 줄게. 됐니? 그래서 빨간색. 그래서 보라색. 됐니? 그래서 빛의 파장이 빨간색이 조금 길어. 이게 약 한 700 정도 되는 거야. 나노미터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런 건 생략. 그 다음에 보라색이 약 한 450인데 그냥 약 400. 그래서 이 700에서 400 나노미터짜리의 파장이 모두 다 있는 거야. 모두 다 있는 거야. 모두 다 있는 거야. 700부터 400 사이에 모든 파장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야. 빨간색, 파란색, 빨주노초, 파란보는 전부 다 있는 거야. 연속적으로 그 숫자가 다 있는 거야. 700부터 400까지. 그럼 간다. 에너지는 아까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됐니? 람다분의 H하고 C인데 얘네들은 필요 없지? 잘 봐. 얘가 400부터 얘가 700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요 에너지도 연속적으로 다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내 눈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보이는 거. 됐니?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시험에 가끔 낸다. 뭐만 있어? 태양. 는 대표적인 연속 스펙트럼이야. 하나 더 있어. 백열등.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에 가끔 낸다. 형광등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야. 형광등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야. 우리 눈에는 하얗게 보이지만 그 연속 스펙트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건 태양과 뭐 있어? 백열등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려면 이 에너지가 다 나와야 되겠지. 이 에너지가 다 나와야 되니까 온도가 높은 새끼야, 온도가 낮은 새끼야. 그리고 온도가 겁나 높은 것들이야. 그래서 태양같이 온도가 매우 높은 애들한테서 방출되는 에너지. 알겠니? 너네 백열등도 굉장히 온도가 높다. 내가 안 만져봤지? 백열등 맞으면 되게 뜨거워. 알겠니? 그래서 백열등에서도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모든 에너지가 다 나오는 거야. 요거 이해돼야 돼. 됐니? 근데 봐라 이제. 오케이. 이제 여기가 이해된 걸로 합시다. 근데 이제 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봐. 들어야 돼. 그래서요. 스펙트럼이야. 요것만 잘 들으면 다음에 다 했어. 이제 다 끝났어. 봐. 여기 뭐 있어? 몰라. 뭔지 모르겠어. 됐니? 여기에 성운이 있어. 성운은 뭐지? 그래, 우주의 구름 같은 새끼야. 우주에 구름이 쫙 있다고. 우주 구름이 쫙 있는 거야. 우주 구름이 있다는 거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태양이 있는 거야.
짠! 태양이 있어. 태양. 됐니? 그럼 태양은 온도가 높아 낮아? 높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인 거야. 그럼 태양에서 엄청난 양의 뭐가 와? 그렇지. 빛이 뭘 지나? 성운을 지나. 아, 여기 좋아. 성운을 지니지. 그러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여기를 지나지. 그러면 이 성운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은 뭐야? 에너지지. 만약에 이 성운이 온도가 낮은 성운이야. 저온의 성운이야. 잘 봐. 얘가 저온의 성운이야. 온도가 낮은 성운이지. 온도가 낮은 성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에너지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에너지를 흡수해 가야 되겠지.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 가는데 잘 봐.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 갈 거 아니야. 이렇게 흡수해 가야 되겠지. 얘가 에너지 흡수해 가겠지. 근데 이 성운은 태양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어. 어떤 에너지만 흡수해?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흡수해. 그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가 바로 뭐야? 아까 그 전자 배치에 한한 에너지가 되는 거야. 봐봐. 얘가 에너지가 10이고 얘가 에너지가 100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어때야 돼? 자기 에너지가 어때야 돼? 너무 적어. 됐니? 만약에 에너지가 적어. 알겠니? 그럼 이리 가야 되겠다. 됐니? 쏘리. 여기가 150이야. 이 새끼 에너지 너무 적어. 그럼 에너지 흡수해 가야 되겠지. 얘는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얼마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어? 그래, 50만 흡수해 갈 수 있는 거야.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50만 흡수해 갈 수 있는 거야.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원자는 특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해 갈 수 있는 거지.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해 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카우스는 어때? 겁나 능력이 좋지? 됐니? 잘 가르치고 잘생기고 완벽하지? 근데 내가 모든 과목을 다 잘 가르칠 수는 없잖아.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거야.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잘생긴 거야.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몸매가 뛰어난 거라고. 모두 잘 가르치고 모두 잘생겼고 모두 몸매가 뛰어난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 뛰어난 거란 말이야. 카우스는.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흡수할 거라고. 그 특수한 영역의 에너지만 흡수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온 새끼를 갖다가 프리즘을 딱 통과시켜. 여기서 온 빛을 프리즘을 딱 통과시키면 됐니? 이 빛의 일부가 이렇게 해서 내 눈에 들어오겠지. 그리고 얘를 스펙트럼으로 딱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두 다 있는 건 아니잖아. 아까 얘한테서 흡수된 에너지는 여기 도착을 안 하겠지.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도착을 안 하니까 까만색이 되는 거야. 이렇게 까만색. 없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특정한 영역의 파장만 분석하면 어떤 에너지가 흡수당했는 줄 알지? 그럼 어떤 에너지가 흡수당했는 줄 알았다는 건 이 성운이 어떠한 원소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저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얘는 저온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했어. 봐봐. 반대로 해볼게. 나 봐. 반대로 해볼게. 이게 어마무시한 고온이야. 엄청난 고온의 성운이야. 그럼 여기서 빛이 막 오겠지. 왜? 지가 엄청난 고온의 에너지니까. 알겠니? 근데 저 새끼는 태양이 아니야. 태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때? 태양처럼 연속적인 모든 빛을 방출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다 뭉쳐서 하얀색처럼 보인단 말이야. 우리 눈에 다 뭉쳐 보이니까. 그럼 역시 얘도 어때? 우리 눈에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보여? 연속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 특정한 영역에서만 빛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특정한 영역에서 빛이 오는 걸 알 수 있다고. 특정한 영역에서 빛이. 특정한 영역에 파장이 방출되는 거야. 그럼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지. 됐니? 그럼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가 방출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뭐야? 이 성운에 뭘 알 수 있어? 원자, 전자 배치를 알 수 있겠지. 그 전자 배치를 분석해서 원자의 종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끝. 결론. 스펙트럼 왜 분석하는 거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스펙트럼 왜 분석하는 거야? 그래,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분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끝. 됐습니다. 그게 결론인 거야. 됐니? 그래서 자 간다. 스펙트럼 얘기 조금만 더 할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태양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왔을 거야. 근데 봐. 여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겠지. 됐니?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연속 스펙트럼 중에 이 저온이 어때?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해 갔겠지, 지가. 됐니? 그 흡수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렇게 하자. 조금만 확대할게. 조금만 확대하자.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가 없지. 시커멓게 돼 있지. 그럼 얘는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가 흡수당했네. 그럼 이 에너지를 우리가 분석하면 이 저온 기체의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알겠니? 여기 봐. 얘는 고온의 기체지. 아주 스스로 고온의 기체 덩어리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오겠지. 근데 우리 눈에 보면 다 합쳐져서 백색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스펙트럼 분석을 했다니까 특정한 영역에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네. 그럼 저 에너지의 파장을 분석하면 저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 뭐 할 수 있어?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인 걸 알아냈어. 바로 뭐야? 가모의 빅뱅의 증거 제 두 번째야. 가모가 뭐라 그랬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일 거라고? 3대 1일 거라는데 그걸 누가 증명한 거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증명되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됐니? 이게 바로 뭐야? 빅뱅의 증거 두 번째야. 알겠니? 빅뱅의 증거 두 번째. 바로 뭐라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면. 뭘 통해서 알아냈다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란다. 아주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뜬금없이 책에서 스펙트럼 분석 문제가 나오고 있지. 우리는 딱 보자마자 뭐 합니다. 스펙트럼 별거 아니야. 스펙트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어요. 됐니? 또 한번 볼게. 선생님. 왜? 하자. 자, 선생님. 왜? 선생님, 태양이 연속 스펙트럼이라며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태양이 막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지. 이건 왜 그러냐면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 맞아. 근데 문제는 뭐가 있지? 태양의 대기층이야. 태양도 대기를 갖는다. 알겠니? 그럼 태양도 대기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태양의 대기층을 지나면서 태양의 대기의 온도가 태양보다 온도가 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 간 거야. 그랬더니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랬더니 태양의 대기에는 뭐 있더라는 거지? 수소와 헬륨만 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 다양한 원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란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스펙트럼 분석하면 뭐 할 수 있어? 구성원소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 그러면 어이구 뭐 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자 이제 조그만 심화 과정이야.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나.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이나. 됐니? 자 갑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 문제편에 있어. 문제편에. 자 봐. 수소의 무슨 스펙트럼이야? 나머진 까만데 요 부분만 어떻게 돼야 돼? 빛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때? 아주 고온의 뭘로 돼 있는 거야? 수소로 돼 있는 거지. 그렇지. 아주 고온의 수소야. 아주 고온의 수소에서 지금 어때? 이 선을 방출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아주 저온의 수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아주 저온의 수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주변에서 오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할 수는 없지. 됐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여기 위에다 할게. 이렇게 연속 스펙이 나올 건데 만약에 이 연속 스펙트럼인 아주 고온의 빛이 지나가면 이
요 부분만 어떻게 측정이 돼야 돼? 요 부분만 까맣게. 요 부분만 까맣게. 요 부분 까맣게. 요 부분 까맣게. 까맣게 나왔다고. 요 부분이 까맣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스펙트럼 위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왜? 같은 원소니까. 왜? 전자의 배치가 같으니까. 다만 전자가 안에서 바깥으로 갈 거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거냐의 차이란 말이야. 에너지를 흡수할 거냐, 에너지를 방출할 거냐. 그래서 같은 원소는 선의 위치와 선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다만 방출 스펙트럼일 때는 지가 온도가 높아서 특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내가 흡수 스펙트럼일 때는 내가 온도가 낮아서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원자마다 봐. 어때야 돼? 다 스펙트럼 위치가 다 달라야 되겠지. 같은 원소만 스펙트럼 위치가 같은 거야. 두 번째 봐. 이제 자, 별 A 봐. 별 봐. 이제 이 별은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별이야.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 일단 첫 번째 딱 보니까 이 별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럼 고온의 별이야. 저온의 별이야. 이건 되게 초온의 별인 건데. 됐니? 두 번째, 특정한 영역인데 겁나 많은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지. 됐니? 그럼 이 별은 잘 봐. 수소 원자를 갖고 있는 별일까? 수소 원자가 없는 별일까? 수소 원자 있어 없어? 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이게 모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니? 모두 있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거 갖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옆에서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다. 하나, 둘,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 같아. 그지? 얘는 얘 갖는 거 같아.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 별에 뭐가 있어야 돼? 수소가 있습니다. 아, 별 A에는 수소가 있구나. 너 수소 있어. 그 다음에 헬륨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이 별에 헬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야 되겠지. 얘 헬륨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얘도 있어 보이는데 얘도 이거 있는 것 같고 얘도 이거 있는 것 같고 얘도 있는 것 같고 얘도 있는 것 같고 다 있네. 얘는 헬륨도 있어 보여. 됐니? 그 다음에 이 별은 나트륨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나트륨이? 얘 있는 것 같아? 그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지? 얘하고 얘하고 합친 것 같다. 얘하고 얘하고 다 있어서 찌그맣게 보이나 보다. 있어 보이나 보다. 얘도 나트륨도 있다 그러자? 뭐 별이 이렇게 많아? 나트륨인데 N이가 아니잖아. 나트륨 Na지. 그럼 얘는 칼륨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칼륨은 없다. 칼륨은 없네. 요 세 개짜리가 하나도 없잖아. 그지? 하나도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별 A를 구성하는 원소는 누구게? 이렇게. 별 A를 구성하는 원소는 누구겠어? 수소, 헬륨, 나트륨. 그럼 별 B는 누가 있어? 그렇지. 얘는 헬륨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수소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수소는 있어 보이는데? 수소는 있는 것 같다. 그치? 얘는 수소는 또 있어 보이네? 됐니? 수소는 있어 보여. 또 누구는 있어 보여? 헬륨 있어 없어? 헬륨. 헬륨은 없어 보여. 그냥 하나라도 없으면 없으니까. 됐어요? 뭐 또 있어 보여? 칼슘이 있어 보여. 이 별은 수소와 뭘로 되어 있는 거야? 칼슘으로 되어 있는 별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 거란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그럼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었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야.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그렇지 질량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처럼 봐봐. 얘는 수소가 있고 얘도 수소가 있어. 됐지? 근데 수소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까? 얘인데 얘. 자, 대표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얘 봐. 얘하고 얘 봐. 이게 수소의 스펙트럼 선이지. 근데 얘는 어때? 좀 얇고 얘가 훨씬 더 굵어 보이겠지? 두께야. 양이 많으면 스펙트럼 선에서 훨씬 더 어때? 두껍게 보여. 두껍게. 훨씬 더 두껍게 보인다. 그래서 이 두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양을 비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스펙트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또 뭣도 알 수 있어? 그렇지. 질량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늘 엄청 중요한 거 배웠어. 두 번째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 왜 나온 거야 갑자기? 바로 뭐야? 빅뱅의 우주론의 증거 두 번째가 되는 거지. 됐니? 스펙트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어.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 내려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뭐야? 아까 있었지?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거야. 원소의 종류에 따라 흡수선, 방출선은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거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선, 방출선이 다 다르단 말이야. 우리 이것을 이용해서 원소의 종류를 찾을 수 있겠지. 자, 간다. 됐어? 한 종류, 같은 종류의 원소는 흡수선 위치, 방출선 위치는 무조건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 즉,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개수 종류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마지막 됐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선의 위치, 선의 개수, 선의 종류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봐, 여기 있네. 질량비 알 수 있어 없어?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그 두께야. 그 두께에 따라서 원소의 질량비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야? 우리가 우주 전체에서 오는 빛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임을 알아낸 거지. 뭐 74%, 24%니까 약 3대 1 비가 돼야 되겠지? 나머지 2% 안 맞는 건 누구겠어? 다른 기타 원소들이 돼야 되는 거란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했다. 그래서 여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건 뭘 보고 한 거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이게 빅뱅의 제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야. 형기야, 네 표정이 왜 그래? 됐어? 너 말이야, 이 새끼야. 됐니? 잘 따라와. 알겠어? 똑바로 하고. 알겠어? 자, 갑니다. 이제 몇 개 문제 풀면 되겠죠? 됐어요? 나 너무 창피해서. 자, 갑니다. 몇 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이건가? 문제. 자, 뭐 풀면 될까요? 라는 거지. 아이고. 자, 뭐야, 이거. 짝대기 긋기네요? 짝대기 긋읍시다. 빅뱅 이후, 직후, 가장 먼저 형성된 입자 누구야? 빅뱅은 제일 먼저 형성된 건 누가 돼야 돼? 기본 입자가 돼야 되겠지. 빅뱅 하는 순간 뭐 생겨? 기본 입자가 생겼겠죠. 기본 입자 어디 있어? 쿼크 존재했네. 이런 창피한 문제. 됐어. 이런 거 하냐? 쿼크 세 개가 결합하면 뭐 돼? 쿼크 세 개가 결합해서 뭐 돼야 돼? 양성자, 중성자 돼야 되겠죠? 됐어요.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무슨 쿼크로 돼 있어야 돼? 업 쿼크 두 개랑 다운 쿼크 하나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성자 두 개, 중성자가 두 개. 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된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돼? 원자, 핵 돼야 되겠죠. 근데 양성자 두 개의 원자핵이니까 헬륨의 원자핵 돼야 되겠네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대. 핵도 있고 전자도 있대. 핵도 있고 전자도 있어. 핵도 있고 전자도 있대.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돼? 원자가 돼야 되겠죠. 원자 어딨냐? 니은에 있네요. 아주 간단한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스펙트럼 동글뱅이 X입니다. 별, 고온의 별. 고온의 별이래. 고온의 별. 아주 고온의 별이래. 그러면 고온의 별에서는 모든 파장이 거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난다. 맞아요? 고온의 별에서 뭐 나와야 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겠죠. 아주 고온의 태양 말하는 거지. 고온의 별. 태양에서 뭐 나와야 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됩니다. 태양의 흡수선을 분석하면, 그치?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태양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어요. 알겠니?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의 대기층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는 그냥 태양의 구성 원소도 알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양의 대기층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태양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죠. 대기층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약간 표현상의 오류는 있는데 맞게 하는 거야. 자, 수소, 헬륨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방출 위치가 동일해요? 수소하고 헬륨 원자의 종류가 달라. 그런데 스펙트럼의 위치 개수가 동일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무슨. 자, 갑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누구랑 누구야?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 아주 쉬운 거죠. 됐죠?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저리 갈게요.
몇 페이지냐? 27페이지네요. 스펙트럼 분석 바로 갑니다. 27페이지로 바로 가자. 자, 갑니다. 아이고. 야, 나와라. 자,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맞아요? 그죠? 겁나 잘 맞죠? 연속 스펙트럼 매우 고온의 별에서 됐니?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매우 저온의 성운 됐니?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성운이거나 고온의 별에서 맞는 거네요. 수소, 헬륨, 나트륨 방정관에서 관찰하면 흡수 스펙트럼 그렇죠. 됐니? 방정관 얘기가 나왔는데 수소, 헬륨, 나트륨 방정관에서 방출되면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 얘기는 안 했네? 나봐. 틀린 말이야. 방정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 배운 건데 나왔네. 잘 봐. 이게 있었나? 앞에서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런가? 잠깐만. 스펙트럼 안 나와 있는데 방정관. 자, 나 괜찮아. 봐. 너희들만 한번 들으면 돼. 이게 방정관이라는 건 여기에 엄청나게 고온의 전압을 쓸 수 있어. 나중에 배워. 이건 고2 때 나와. 여기에 내가 수소를 잔뜩 집어넣을 거야. 수소를. 선생님 봐라. 여기 수소를 잔뜩 집어넣을 거라. 수소를. 알겠니? 그리고 수소를 갖다가 엄청나게 고전압으로 엄청난 고전압을 걸 거야. 엄청난 고전압을 걸 거라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수소를 넣고 엄청난 뭘 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수소를 주고 엄청난 에너지를 주면 수소에 있던 전자가 어때야 돼? 엄청난 에너지에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내가 에너지를 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방정관이라는 단어를 썼다. 방정관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에너지를 주다가 그 에너지를 내가 끊어버리는 거야. 딱 끊어. 에너지를 딱 끊어버려. 그럼 얘는 에너지가 너무 많지. 그럼 얘가 다시 에너지가 작은 이쪽으로 다시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떨어져 나오겠지. 그러면 수소에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 방출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겠어? 선 스펙트럼이겠어? 선 스펙트럼이 나오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방정관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라 어때? 빛을 방출 스펙트럼 나타나야 되고 그 방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됩니다. 방정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A의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칼슘 흡수도에 나타나는 A는 어디 있는 거야? 아, 저기 옆에 있는 문제구나. 그러니 A는 어디 있나 보자. A 찾아갑시다. 옆에 가겠습니다. A. 자, 하나만 할게요. A. 어이구야. 야, 봐라. 이렇게 됩니다. 오, A. 됐니? A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A에는 질문이 뭐냐면 A에는 칼슘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칼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A는 여기 있지? 그럼 A는 칼슘의 선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세 개짜리야. 다 나와야 되겠지? 근데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A에는 칼슘은 있어, 없어? 없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동일한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에 나타나는 위치가 무조건 같아야 돼. 왜? 동일한 원소잖아.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개수가 같아야 돼. 동일한 원소가 같으면. 동글뱅이네요.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렇죠.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와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탐구 2번에선 수소, 헬륨, 나트륨 중 A와 B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 A하고 B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까 뭐 있었어? 공통적으로 아까 뭐 있었지? 여기에 수소 있었지? 여기도 뭐 있었지? 수소가 있었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건 누구야? 수소입니다. 모든 천체에서 이 원소가 발견되는 까닭은 뭐겠어요? 원소가 발견되는 까닭은 뭐겠어요? 그렇죠? 수소는 어때? 우주 전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수소는 모든 원소에, 모든 우주에 전체적으로 다 존재한다겠니? 됐어요? 자, 3번 답 갑시다. 3번 또 가봅시다. 3번도 가봅시다. 3번. 짠! 하하! 어마무시한 문제네요. 3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 B, C, 별, 기억, 니은.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옳은 것 골라보죠. 별 A에는 누가 있어 보여? 오이씨. 별 A에는 누가 있어 보이냐? 요것만 보도 되네. 여기 세 개가 다 있죠?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걸로 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것 같아. 그치?
됐니? 그런 걸로 보아서 그냥 별 A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어? B도 있고 아마 C도 있을걸. 대충 보면 C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별 B에는 뭐가 있어? 요 3개짜리는 있어. 그지? 3개짜리는 있는 걸로 보아. 나머지 요것도 있는 거, 요 D 있는 것 같아. D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있어? 없어? C는? 없어 보여요. 뭣도 없어? B도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A는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요 선이 여기 있고, 요 선도 여기 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뭐 있어야 돼, 그러면? A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별, 기억에는 BC가 있어 보이고, 별, 니은에는 AD가 있어 보입니다. 자, 갑니다. A, B, C, D는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까? 네, A, B, C, D 모두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죠? 주변이 까만데, 얘만 빛이 나오는 걸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기억! 됐니? A에서 D까지 별 구성 기억은 모두 있어요? 글쎄요. 기억? 기억에는 어떻게 A, B, C가 있어? 기억에는 B, C만 있어 보이는데. 됐습니까? 다음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와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수업의 결론이잖아요. 오늘 수업의 결론 이거 아니야?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 배운 거 마지막 문제 풀러 갈게요. 다 됐죠? 자, 갑니다. 어디 있어? 30페이지에 있죠?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번 있어? 5번, 6번 있잖아요. 5번, 6번. 오늘 배운 결론이죠? 5번, 6번. 5번, 6번. 오늘의 결론입니다. 있죠? 자, 5번부터 갈까요? 어휴. 그림이 좀 작네. 자, 광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뭐 나왔어? 모두 좀 작긴 해도 흡수 스펙트럼 없다. 다 알겠네? 다방출 스펙트럼인데 다방출인데 어디도 까만 거 하나도 없죠?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이거? 연속 스펙트럼이네요. 됐니? 견아.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쌍둥아, 보디가드가 별론데?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흡수 스펙트럼이지. 왜? 딴 거 다 빛인데 여기 까맣까맣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광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야? 매우 저온인 거야. 얘가 저온이어서 여기서 나온 빛이 사라진 거야. 물론 그림이 너무 작아서 조금 그래. 알겠니?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돼? 이거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림상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네. 됐니? 그럼 얘는 여기서 오는 빛이 없죠? 뒤에서 광원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마 빛이 난 모양이야. 여기 스스로 조금 빛이 난 것 같아.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무슨 스펙트럼이야? 얘가 방출 스펙트럼이래요. 그림이 좀 안 예쁘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뭐 있어야 돼? 기억. 가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아? 근데 가에서는 연속 스펙트럼 맞습니다. 됐니? 니은 A, B 중에서 고온의 기체는 누구야? A, B 고온에서. A, B에서 고온은 누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겠죠? A, B가 동일한 원소를 그렇지. 만약 A, B가 동일한 원소라면 A, B가 동일한 원소라면 나와 다에서 선 스펙트럼의 파장은 어때야 되겠어? 무조건 동일해야 되겠죠? 파장. 알겠니? 파장이라는 말 알죠? 요 위치, 선의 위치가 모두 동일할 거야. 동일한 원소라면 파장의 위치, 파장의 개수, 파장이 뭐 이 위치 다 동일해야 되겠죠? 그림이 너무 좋지 않네요. 6번 문제 답답시다. 그러면 6번은 좋아 보인다, 문제가. 그림이. 6번 문제는요. 6번 갑시다. 6번. 에헤이. 됐죠? 가나다. 나다를 먼저 봐야 되겠네? 가다 봐. 얘네들은 가다는 동일한 원소야, 다른 원소야? 동일한 원소야. 어떻게 알았어? 선의 위치와 개수 같죠? 그래서 위치. 하나, 둘, 셋, 넷. 그 위치가 똑같다. 자, 얘는 그럼 무슨 스펙트럼이야? 같은 원소의 흡수. 같은 원소의 무슨 스펙트럼이야? 그렇지, 방출. 같은 원소야, 방출. 얘네들은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얘네도 같은 원소 같죠? 거의. 얘네도 같은 원소네. 흡수, 방출 다 되겠죠? 됐어요? 그럼 답은요. 가는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기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 스펙트럼은
와 같이 나타난다. 나 어디 있어 나. 여기 있네. 됐어요? 이거 저온의 기체를 방출하는 거 맞아? 이게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고온이야 저온이야? 저온. 맞는 말이죠. 나다는 뭐 이상한데? 다나? 얘네들이 지금 같은 원소야? 같은 원소는 얘네들이 같은 원소고 얘네들이 같은 원소죠. 근데 지금 뭐라고 돼? 다라고 돼.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어렵지 않죠? 근데 완자라는, 이거 완자가 아니죠. O2라는 책은 어때요? 문제 양이 너무나 작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험 대비 구간이어서 그냥 문제로 드렸어. 문제 겁나 많아. 선생님 드린 거요. 자, 11페이지서부터 갑니다. 오늘 배운 거야. 11페이지 프린트. 11페이지 프린트. 11페이지 프린트. 프린트 없는 사람 없죠? 있지? 11페이지에. 자, 오늘 배운 거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늘 뭐 배웠어?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서 원자가 형성되면 우주가 어떻게 된다고? 투명해진대. 여기.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요 시간이 되니까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그럼 요 시간은 우주 나이 요거 외워져 있어야 돼. 38만 년. 여기는 38만 년. 짠. 우주는 38만 년. 됐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A는 38만 년. 아주 잘 맞는 말 돼야 되겠죠? 우주의 평균 밀도는 어떻게 해야 돼? 평균 밀도는. 무조건 시간이 갈수록 밀도는 어때야 돼? 작아져. 무조건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A 시기, 현재 시기. 뭔 소리야? 무조건 시간이 갈수록 밀도는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겠죠. 왜 그런지 알지? 밀도는 뭐 분의 뭐야? 그래, 부피분의.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주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죠. 얘가 일정한데 우주의 부피가 계속 커지잖아.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는 무조건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A 시기보다도 현재가 크다 됐네. 이거 크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는 전자가 언제 만들어졌냐? 미친 거 아니야? 전자 언제 만들어졌어? 그렇지. 빅뱅 되는 그 순간 기본 입자의 탄생인 거죠. 그리고 기본 입자 탄생인 거죠. 답이 너무 쉽네요. 알겠어요? 짐 싸는 거야? 갈 시간 된 거야? 서두르는데 집에 가려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왜? 시간 됐어? 아직 안 됐잖아.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야. 자식. 됐니? 목동. 성격이 급하잖아. 자, 갑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오늘 배운 거 60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60번. 목동. 나의 목동. 이사가 목동에 아니다. 썰렁한 소리 하지 맙시다. 목동으로 이사 가라고 그러는데 너무 썰렁했습니다. 선생님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나 한때 유머 감각이 괜찮았는데 요즘 떨어지네. 딱 보자마자 뭐하라? 빅뱅 후 38만 년 지나서 오늘 배운 거네요. 됐니? 그 다음에 빛이 뭐하고 있어? 직진하고 있네요. 됐니? 그럼 이 빛이 뭐야?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됐겠네요. 이렇게. 자, 이에 대한 설명이죠. 자, 봐. 이 식의 빛은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요 식의 요 빛이 오늘날 무슨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우주에서 최초로 원자가 형성되었다. 그죠? 여기 써있어. 빅뱅 후 38만 년이라고. 됐니?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다. 맞겠죠? 됐어요? 맞아야 되겠죠? 오늘 수업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시면 되게 힘들어. 이 정도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이 여기였고. 자, 넘어갈게요. 17페이지. 자, 간다. 딱 보자마자 하는 거야. 자, 여기 이걸로 할게요. 딱 보자마자 하는 거야. 이 그림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현기야, 딱 보자 뭐야? 됐니? 됐어? 이거 뭐라 그래? COB, 저걸 코비라고 읽어. 코비라고. 알겠니? 현재 가는 코비 위성이, 어떤 코비 위성이 사진을 찍었대. 그때 이렇게 된대. 됐니? 우주 배경 복사와 흑체 복사의 곡선을 나타낸다. 흑체 복사란 말 몰라도 돼. 그냥 우주 배경 복사 빛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 나의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어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봐라. 아까 했지. 우주 배경 복사빛이 옛날에는 파장이 어떻게 해야 돼? 매우 길었어. 왜? 옛날에는 파장이 왜 길었지? 됐어? 말을 잘못했다. 쏘리. 옛날에는 다시 할게. 지금 여기서 3켈빈 있지. 3켈빈. 요게 3켈빈이야. 2.7켈빈의 흑체 복사 곡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3켈빈에 해당하는 뭐가 돼야 돼? 파장 곡선이야. 파장선이야. 파장 그래프야. 그래프. 이 그래프가 3켈빈에서 방출되는 파장의 그래프라고. 그런데 코비 위성에서 관측된 이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마치 누구랑 같아? 3켈빈짜리의 파장 그래프와 같아 보이는 거야. 알겠니? 이건 다시 설명해 줘야 되겠다. 아니, 너희들 흑체 설명을 안 해줬네? 이건 다시 설명해 줄게. 흑체라는 말 다시 설명해 줄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흑체는 아니 될 것 같고요. 그냥 우주 배경 복사비만 하자라는 거야. 저것도 왜 안 해줬어? 자, 요 문제로 갈게요. 다시 몇 분 문제야? 68번. 영기야 메모해라라. 흑체. 자, 갑니다. 자, 저희는 뭐야? WMAP이라는 거야. 이번에 이제 위성인데 WMAP이라는 위성이 있어. 어떤 WMAP이라는 위성으로 촬영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에 대한 거. 됐니? 가시광선 영역이 관측됐다? 미친 거야.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 내 눈에 어때야 돼? 보여야 돼. 근데 우리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야. 저거는 마이크로파 영역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우주 배경 복사빛을 볼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가시광선 안 되고 WMAP에 촬영한 우주 배경 복사빛은 평균 온도가 얼마짜리야? 3켈빈짜리야. 야, 요걸 보니까 얼마야? 3켈빈짜리의 파장과 같더라는 거야. 그 3켈빈짜리 파장하고 같은지 어떻게 알아? 인간이 3켈빈짜리 물질을 만들어 본 거야. 근데 3켈빈짜리 물질을 만들어 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방출하는 선과 우주 배경성 복사빛의 선이 파장이 일치하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한 3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3켈빈이 된다는 걸. 알겠니? 우주 배경 복사의 평균 온도는 3켈빈입니다. 쿼크가 결합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니? 형성될 때 나간 빛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제 형성된 빛이야, 이 빛은? 원자가 형성될 때 나오는 빛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원자가 형성될 때 빛이죠? 자, 오늘 배운 마지막 문제가 어디 있어요? 21페이지 쪽에 있네요. 됐어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쭉 되어 있고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게 저걸로 돼 있어. 흑백으로 돼 있어도 볼 줄 알아야 돼. 92번 봐. 흑백으로 보고도 우리는 어때? 제가 방출 스펙트럼인지 흡수 스펙트럼인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알겠니? 뭐 어딨어? 92번 그림 봐. 이거 92번이야. 누가 흡수 스펙트럼이고 누가 방출 스펙트럼인 것 같아? 그것만 해. 위에 거 가. 이거 방출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 같지. 왜 그러겠어? 그렇지. 다른 데가 다 어때야 돼? 환한데 얘가 까맣지. 요 빛을 흡수당했다는 거야. 그럼 다른 데는 까만데 빛이 없다는 거지. 근데 얘는 하얗지. 얘는 빛이 방출됐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다. 칼라로 나올 때는 쉬운데 흑백으로 나오면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는 흑백으로 나와? 칼라로 나와? 흑백으로 나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 돼야 되겠죠. 그럼 아주 쉽겠죠. 그래서 1번은 말이 안 되네요. 연속 스펙트럼인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스펙트럼 위치를 분석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온의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면 봐.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했는데 가와 같이 나와야 된다고? 방출했는데 무슨 가와 같은 가는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죠. 문제 양이 조금 많습니다. 많아도 좀 풉시다. 알겠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